안녕하세요. 국풀국어학원에서 보잉고 1학년 내신 대비를 담당하고 있는 김병규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2023학년도 보잉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관련된 사항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목에서 이미 시작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아직 방학인데 무슨 말이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보잉고 내신 대비의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문학의 작품들 그리고 문법의 개념들 요것들을 보잉고 학생들과 함께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 시작된 보잉고 1학년 중간고사 내신 대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설명회를 1부와 2부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고요. 1부에서는 과거의 보잉고가 어떠한 경향으로 시험을 출제를 했으며 이 경향을 바탕으로 했을 때 23학년도 즉 올해의 보잉고는 어떠한 식으로 시험을 출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출제 예상에 따라서 각 영역별로 문학, 문법, 비문학이라는 각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1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2부에서는 저희 학원의 시스템을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각 시스템 하에서 어떤 것들을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는지를 2부에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지금부터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부에서는 보잉고의 과거를 같이 한번 짚어볼 겁니다. 자, 총 3개년의 과거를 통해서 보잉고의 지금까지 시험에서 문학 유형과 배점이 어떠했는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가 너무 복잡하죠. 안에 수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눈에 안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3개년 동안 나타난 현상. 매년 시험 구성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 문제의 수도 그렇고요. 수행평가의 배점 같은 것도 그렇고요. 아주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자, 그 원인은 담당 선생님들의 교육 철학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잉고 선생님들은 개성이 굉장히 강하시고 그 개성을 자기들의 시험 구성, 문제 구성 이런 곳에 여과 없이 좀 드러내는 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 구성이 매년 다르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형태의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공부가 평소부터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제 보잉고 같은 경우는 뭐 자사고기도 하고 학교 시험 자체도 매년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혹은 내신 기간에만 공부를 해서는 내신적인 등급 싸움이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별 문제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문법, 비문학, 화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시기별로 뭔가 문항수나 배점수도 다르고 빈칸으로 되어 있는 곳들도 각 시기별로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현상적인 측면을 보시면요. 문학 외의 나머지 영역은 출제 빈도 그리고 배점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유 역시 선생님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면서 수능국어 출제 방식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능국어에서 문법이랑 화작이 선택 과목으로 갈려 있다는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갈리면서 예전에 보잉고는 20년도까지는 항상 문학, 문법이 메인이었었는데요. 21학년도부터는 선택 과목이 나뉘면서 학교에서 좀 시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출제를 한번 해봤던 겁니다. 자, 그런데 22년도에서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좀 회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면서 시험의 형태가 바뀌게 되었고요. 예전보다는 문법의 문항수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전에는 1학년 때부터 문법을 아주 좀 빡세게 밀어붙이는 느낌이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빡세게 밀어붙이기보다는 문법이 어차피 나중에 또 풀로 한 바퀴를 돌리게 되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는 문법을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배점이 비교적 예전보다는 작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23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하게 변화되는 형태들을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어 전 영역에 대한 대비가 일단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학, 문법, 비문학, 화작 중 어떤 것이 이번 시험의 범위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가시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별 교과서와 외부 지문 반영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문학 같은 경우는 꾸준히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법은 아예 교과서를 쓰고 있지 않고요. 비문학이나 화작도 외부 지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현상을 보면 학교 제공 프린트물, 모의고사, 외부 지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교과서 반영 비율이 오히려 더 적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원인은 무엇인가? 내신 대비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능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보인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죠. 학생들이 수능 수업을 할 때와 내신 대비를 할 때 좀 텐션 자체가 다릅니다. 내신 대비를 할 때 학생들이 훨씬 더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합니다. 이 내신 대비의 집중력을 내신 대비에서 끝내고 싶지 않다. 그 집중력으로 수능 점수까지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보인고 선생님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험 자체에 외부에 관련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비 고1 기간부터 수능 내신을 접목시켜서 이 두 가지가 좀 일체화된 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강의더라도 내신적인 요소를 섞어서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그리고 실제 내신 기간에는 수능적인 요소를 섞어서 학교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점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보인고의 과거의 모습을 1, 2, 3번의 형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변화되면서 시험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인고의 미래는 어떠할까? 저희 학원에서 예측하는 보인고의 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3학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대체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문학은 지금까지의 전통대로 교과서와 외부 지문에서 출제가 될 것이고요. 문법은 학교 프린트를 통해서 출제가 될 것입니다. 이 학교 프린트를 통해서 내신적인 문항들 그리고 수능적인 문항들이 밸런스 있게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문학은 출제가 된다면 철저하게 외부 지문을 통해서만 출제가 될 것입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쓰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화작 같은 경우는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겨울방학 기간 우리가 또 내신 기간에 공부를 해야 될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문학, 문법, 비문학 세 가지 영역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중에서 문학이 어떻게 대비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은 방학 기간과 내신 기간 두 가지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진행할 것이고요. 자, 방학 기간 동안에는 정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처음 만나는 지문을 어떻게 읽어내고 풀어낼 것인가 요 점을 계속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문학 지문 분석, 문제풀이 방식 요걸 익혀나가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에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인고 학생들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교과서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싹 다 정리를 할 겁니다. 20에서 22년까지 보인고 1학년 교과서 기출문학 중심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문학 작품이 거의 빠짐없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클리닉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요.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자료를 학생들이 매주 받게 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매주 받고 이 자료 속에는 보인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학들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1주차, 2주차 이렇게 받게 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과서 속 작품들을 미리미리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학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신 기간이 시작되겠죠. 자, 저희 학원 내신 기간은 3월 17일 금요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5월 초 중순까지 내신이 진행될 것이고요. 이 기간 동안 외부 지문과 교과서 작품에 대한 대비가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외부 지문은 학교에서 프린트를 통해서 주는 지문이든 아니면 3월 모의고사 관련 지문이든 아니면 정말
학교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 외부 지문이든 뭐 어떤 식으로든 출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학생들이 제대로 읽어내고 풀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문 분석의 원리를 적용해서 계속해서 지문 정리를 할 것이고요. 학교 시험에 명확하게 외부 지문의 범위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경향에 맞게끔 최대한 자세하고 최대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작품 같은 경우는 학교 경향에 맞춰서 반복 숙달을 할 것입니다. 자, 학교에서 교과서를 배우게 되면 학원에서 클리닉 때 하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학생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같은 작품이지만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자, 내신 기간에는 학교 선생님들의 시선에 철저히 맞추어서 그 시선에 따라서 학생들이 작품을 분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작품들에 대한 반복 숙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학 대비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문법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법도 방학과 내신 기간을 통해서 정리가 될 것이고요. 자, 우선 방학 정규 수업을 통해서 문법의 기본 원리를 정리할 것인데요. 이때 기본 원리는 보인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핵심 범위라고 할 수 있는 의문 체계와 의문의 변동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과제는 고1에서 고3까지의 평가원 교육청 우수 문제들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적인 문법 지식들을 최대한 쌓아갈 겁니다. 그러다가 내신 기간이 오면 자, 첫 번째 내신 수업을 통해서 여기서 배웠던 의문의 체계와 의문의 변동을 학교 경향이라는 것에 맞게 또다시 정리를 하면서 반복 숙달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과제가 나가는데요. 보인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좀 수능형 문제에 가깝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내신 형태의 문제로는 보인고 문법 대비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1부터 고3까지 모의고사에 수록된 의문과 관련된 즉 보인고 시험 범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전부 다 풀게 될 겁니다. 이에 더해서 EBS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의문 관련 문제들도 전부 다 풀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질 높은 문제를 풀므로써 학생들이 실제 문법 문제를 내신에서 만났을 때 어려움 없이 풀어내도록 한다라는 걸 목표로 잡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법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비문학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방학 기간 동안 비문학 진행되는데요. 방학 기간 동안 비문학은 과제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과제 속에서 지문 분석, 단락 부족파 이런 것들을 훈련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 분석, 문제 출제 원리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 학원 과제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거의 손으로 쓰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학생들 스스로가 지문의 핵심 내용을 써보고 단락의 구조를 써보고 문제에서 정답이 되기 위한 포인트를 써보는 과정을 통해서 지문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새로운 지문을 만났을 때도 겁 없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내신 기간이 될 텐데요. 자, 이 내신 기간에서 보인고 비문학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위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프린트물이나 아니면 3월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범위에 들어간다 라고 공지를 해주고 그것을 수업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명확한 비문학 범위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문에 대한 반복 숙달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에 더해서 그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유사 지문들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유사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봄으로써 이 지문이 어렵게 꼬여서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그 지문보다 조금 더 넓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도 막힘없이 풀어나가게끔 공부를 시킬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범위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시험에 출제는 하지만 범위는 없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아무 지문이나 시험에 출제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대비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영역별 대표 지문을 매주 풀어볼 겁니다. 경제, 법, 철학, 과학, 기술 이런 영역들에 가장 스탠다드다라고 할 수 있는 지문들을 풀어보고 분석해봄으로써 비슷한 영역의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그 지문들을 자연스럽게 읽어내고 정답을 자연스럽게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이 기간에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학
문법, 비문학이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화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범위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때 내신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보인고의 미래가 어떠할지 그에 대해서 각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이제 2부에서는 실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뭐 숙제나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 바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